하지만 진실은 밝혀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저의 결백이 입증되었고 역으로 상대방이 무고로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는 빨간 줄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부모까지 합세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변론 기일날 재판이 끝난 직후 복도에서 상대방 부모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법원 한복판에서 쌍욕을 퍼부으며 제 멱살을 잡고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그들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박 차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유전자에 깊게 박힌 본능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성공하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손뼉을 치지만 속으로는 쌍심지를 켜고 그 사람 인생에 흠집이 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위로하는 척 다가와 속으로 통쾌한 미소를 짓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이자 지옥 같았던 이혼을 겪으며 저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의 추악한 민낯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이라는 밑바닥에서 인간의 가장 더러운 바닥을 마주했을 때 어릴 적 저를 가난의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평생을 저주하며 20년간 절연했던 아버지와 지금은 그 누구보다 가깝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같이 지내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의 원흉, 내가 아버지를 이토록 증오했던 이유. 제가 초등학생 때 IM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고 저희 집안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아파트,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제 방에 있던 그 아파트에 빨간 딱지들이 붙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동생은 식당에 딸린 아주 비좁고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저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저와 동생 손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니 큰 트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짐이 이미 다 실려져 있었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은 트럭 아저씨 옆에 3명이 나란히 앉아 제가 살아보지도 못했던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한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안에 냄새나고 습한 방 한 칸이 딸려 있었습니다. 저희 세 가족은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가난은 제 마음속에 거대한 분노를 심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아버지가 멍청하게 친구를 믿어서 우리가 이 지옥에서 허덕인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자 짐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저는 아버지와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간혹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만나면 늘 주눅든 얼굴로 꼬깃꼬깃한 용돈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그 용돈을 받으면서도 고작 이거밖에 안 주나? 내가 어떻게 컸는데?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제가 겪었던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아 너무너무 불쾌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쳐 스카이에 합격했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할 때나 대기업 취업을 준비할 때 오로지 제 원동력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나에게서 끝나고 절대 내 자식에게는 가난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 저의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렇게 스카이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후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한 성공 궤도에 올랐다고 착각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진흙탕 소송으로 번진 소름 돋는 이유.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처음엔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상대방의 목적은 오직 하나, 돈이었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돈을 떼어내기 위해 상대방은 말을 바꾸고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며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는 제 신분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고 없는 사실까지 꾸며내어 경찰에 고소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직장에 소문이 나면 제가 무서워서 돈을 더 줄 거라고 계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저의 결백이 입증되었고 역으로 상대방이 무고로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는 빨간 줄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부모까지 합세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변론 기일날 재판이 끝난 직후 복도에서 상대방 부모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법원 한복판에서 쌍욕을 퍼부으며 제 멱살을 잡고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그들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치가 떨리는 환멸과 끔찍한 자괴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관중이 된 지인들, 철저한 고립 속에서 떠오른 단 한 사람.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제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을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흥분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의 불행은 그들에게 최고의 도파민이자 술안주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저런 여자 만나서 인생이 꼬였네. 잘 나갈 때 제 곁에 머물던 사람들은 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자 조용히 뒷걸음질을
아버지를 쳤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을 때 저는 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지 뼈저리게 이해가 되던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벌레 보듯 무시했던,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다.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등.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러길래 왜 이혼을 해서 꼴사납게 만드냐고 혀를 차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한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욕해도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다. 끝까지 네가 이길 때까지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원래의 네 모습처럼 절대 기죽지 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 실패를 팝콘 먹듯이 구경할 때 제가 평생을 저주했던 무능력한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제 앞을 막아서는 절대적인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와 나란히 목욕탕에 가서 앙상해진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리며 저는 지난 20년의 오만과 원망과 증오를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제가 벌거벗겨지고 가장 비참할 때 제 손을 꽉 잡아준 건 결국 피를 나눈 가족분이었습니다. 손주 일론이를 품에 안고 오열하신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지 덕분에 저는 끔찍했던 소송을 완벽한 승리로 이겨냈고 만신창이가 된 저의 상처를 진심으로 안아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천사 같은 아이 일론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론이를 처음 보러 올라오신 날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핏덩이인 일론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일론이를 품에 안아 드시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그 뜨거운 눈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IMF의 늪에서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해 피눈물을 삼켰을 아버지의 참담함, 평생을 주눅든 얼굴로 제게 건네주셨던 그 꼬깃꼬깃한 용돈이 당신의 살점과도 같은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아들에게 평생 미움받고 살았지만 보란듯이 훌륭하게 자라 가정을 꾸리고 손주를 안겨준 아들이 그저 고맙고 미안해서 그렇게 한참을 오열하셨던 겁니다. 절연했던 20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자. 지금 저희 아버지는 일론이의 영상통화만 기다리는 못 말리는 손주 바보가 되셨습니다. 평생 돈 1,000원도 아끼며 당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쓰지 않던 분이 일론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일론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면 항상 박스채로 사다 나르십니다. 일론이를 안고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껄껄 웃으시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차를 사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인 제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손주를 품에 안고 남은 인생을 활짝 웃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증오하고 밀어냈던 제가 이혼이라는 가장 비참한 바닥을 찍고 나서야 진짜 제 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아버지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가깝고 행복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던 이혼의 아픔이 역설적이게도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버지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준 셈입니다. 가짜 인연을 끊어내고 진짜 내 편에게 돌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을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 바닥을 칠 때 앞뒤 재지 않고 조건 없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어줄 사람은 오직 가족뿐입니다. 일론이를 낳아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저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먼 길을 돌아가지 말고 오늘 당장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깟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처마는 가족입니다. 진짜 내 편과 진짜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박 차장이었습니다.